네, 그럼 지금부터는 솔리덕스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나른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질문 형식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회사 내부에서 제품 매뉴얼을 만들고 계신 데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품 매뉴얼을 만드는데 제가 좀 말을 어렵겠네요. 아니면은 뭐 브로셔나 카탈로그를 만드는 데 계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럼 내부에서 뭐 BOM 리스트를 관리한다든지 뭐 파트 리스트 아니면 뭐 기술 지침서 관리하는 데 계신가요? 예, 한 분 계시네요. 예, 그럼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3D 전자 매뉴얼을 조금 쉽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고객들이 어떻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고객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먼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D 문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영상 3D 애니메이션 작업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뭐 전자 이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HTML 문서를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총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3D 전자 매뉴얼 간단히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런 2D 문서 매뉴얼,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는 온라인상에서 내부 지침서라든지 사용 설명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공수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솔리드웍스 환경이죠.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설계한 3D 데이터, 솔리드웍스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여실 수가 있어요. 네,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솔리드웍스 파일뿐만 아니라 타케드 파일, 뭐 카티아라든지 인벤터, 프로이 또는 그 3D 공용 파일이죠. 스텝이나 IGS 파일들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렇게 히스토리 구조 또한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사용상 상당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작업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워드 문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미 이 정도 많은 양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꼭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수정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지금 요 홀 메트로라는 모델의 핸들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이 됐는데요. 3D 설계 프로그램에서 설계 변경이 된 내용이 아직 솔리드웍스 컴포저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중에 문서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이미 변경된 3D CAD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열려져 있는 이미지 뷰뿐만 아니라 내가 작업했던 다른 이미지들도 그대로 핸들 부분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JPG와 같은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엑셀 작업, 워드 작업, 파워포인트 작업하실 때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문서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문서 작업을 한 내용인데요. 핸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워드 문서상에 문서 속성에 보시면은 이미지 링크를 걸린 요 연결 위치만 업데이트 해주시게 되면은 이전에 작업했던 문서 이미지가 지금 변경된 3D CAD 데이터 이미지로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상당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업데이트 되는 요 간단한 기능만으로도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수정 작업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이러한 워드나 또는 문서 작업들은 그대로 PDF 파일로 내보내셔서 실제 매뉴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뉴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간단한 분해 영상인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에서는 3D CAD 툴과 동일하게 BOM 리스트라든지 부품 번호, 뭐 파트 리스트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상의
그 입력한 사용자 정의 속성값, 뭐 예를 들어 재질값, 뭐 질량값 이런 부분들도 솔리드웍스 컴포저상에는 메타 속성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OM 속성 정복 또한 사양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쓰실 수가 있고요. 간단히 뭐 화면으로 이미지를 끌어서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뭐 부품이라든지 이미지를 클릭함으로써 내가 선택한 내용으로 그대로 접근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를 하게 된다면은 고객사라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지는 해외 영업사 아니면은 뭐 지방에 있는 지사 쪽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간단히 솔리드웍스 컴포즈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실제 고객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2D 문서 매뉴얼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내용은요, 레즈민이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볼터 77이라는 그 굴착 보조용 장비예요. 지금 나오는 건 실제 이미지 사진이고요. 자, 이 회사에서는 뭐 다방면으로 여러 영업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사용한 뭐 기술 지침서라든지 분해도 또는 부품 리스트 등을 관리를 하고 싶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작업하는 내용은요, 일단 솔리드웍스로 설계한 설계 파일이 있겠죠. 그 3D CAD 파일을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히스토리 구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속성값 또한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가지고 온 3D CAD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매뉴얼 작업에 이미지를 잡아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도 BOM 리스트 그대로 작성이 됐고요. 간단한 부품 번호까지 설계 CAD 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UI 부분도 상당히 익숙한 리본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접근하기 쉽게, 배우기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 기간도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틀 정도만 교육을 받으시면은 뭐 솔리드웍스 컴포저 웬만한 기능들은 충분히 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뭐 표준 스타일, 예를 들어서 BOM 리스트의 뭐 BOM 템플릿 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품 번호의 간략한 뭐 이렇게 풍선 형상 이런 부분들도 스타일 적용을 지정해 놓고 그 스타일 그대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 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러한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벡터 이미지로 내보내시게 되면은 그러한 소스를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만 해놓게 되면은 다른 인터넷만 연결되는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가지고 지금 실제로 만든 PDF 문서, 부품 목록, 이런 지침서를 제가 간단한 이미지로 표시를 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처럼 뭐 워드로 이미지를 삽입하고 PDF로 내보내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도 다이렉트로 PDF 파일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미리 PDF 템플릿만 지원이 된다면은,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시면은 다이렉트로 오른쪽에 있는 형상과 같이 뭐 상단에는 이미지, 밑에는 뭐 BOM 리스트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내가 산출한 이미지들을 PDF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D 문서 매뉴얼을 만드는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3D 동영상 애니메이션 작업한 실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 사례인데요. SA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플랜트 관련 회사인데요. 현재 이쪽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실제 R&D 센터라는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고요. 현재 이 SAC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솔리드웍스 4카피,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9카피, 그 다음에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1카피, 그 다음에 유체이동 해석을 할 수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2카피,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를 쓰시고 3D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 3D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왜냐면은 비용도 또 회사에서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랬더니 SAC 쪽에서는 일단 3D CAD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완성을 합니다. 그럼 그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외부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외부 용역하는 데서 실제 촬영을 한다든지, 뭐 동영상 촬영한다든지, 뭐 스튜디오로 가서 직접 뭐 만진다든지, 그런 식의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많은 시간 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뭐 외부 용역을 맡기게 되면은 뭐 최소 몇백만 원 내지는 많으면 몇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번 뭐 제품 하나하나 완성을 할 때마다 많은 소스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완성된 3D CAD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결과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만 활용을 해보자라는 결과를 얻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환경이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솔리드웍스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트랜스레이트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내보낼 거냐? 바로 애니메이션 AVI 동영상 파일로 다이렉트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동영상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요 프로젝트 샘플 프로젝트 참여한 인원은요, 현재 저희 엔지니어 한 명과 SAC 쪽 설계 담당 세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뭐 물론 설계라는 게 한 분, 한 명, 두 명으로 이루어지는 않지만 실제 프로젝트 참여한 인원은 이렇게 총 SAC 세 분이 되고요. 뭐 설계 팀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실무 담당자 한 분, 그다음에 이제 요 활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코멘트를 얻을 마케팅 쪽 인원 한 분 해가지고 총 세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프로젝트 기간은 한 달 정도 딱 걸렸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하겠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요. 1차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받겠죠. 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 코멘트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2차 미팅이 끝나고 2차 제작을 하고 완성된 영상인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킨텍스에서 한국 기계전이 열리고 있죠. 그 한국 기계전에 지금 SAC가 여기 지금 참관을 해가지고요. 지금 전시회 때 저희가 지금 제작한 동영상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동영상 잠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AC 쪽에서 실제로 모델링한 파일을 저희가 그대로 활용을 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설비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회전을 주면서 부분 내용을 이렇게 좌측 상단에 코멘트를 단 부분이고요. 이 부품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탑 어셈블리는 아니지만은 요 정도 부품이 한 2만 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이렇게 쉽게는 작업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편리하게 작업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설비를 가지고 진행할 동영상 내용은요. 일단 요 앞쪽에 그 SAC라고 이미지 로고가 박힌 부분에 그 도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도어가 열리면서 네, 요 실링이라는 요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열리게 되고요. 하단 부분의 실링 또한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도어 열 준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요 도어가 열리게 되면서 안에 있는 대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요 바깥에 원통으로 보이는 형상이 연료입니다. 연료. 실제 가열로 요거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미 안쪽에 하나의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연료는 이미 어느 정도 가열이 된 상태예요. 지금은 새로운 연료를 집어넣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대차가 들어가고 다시 도어가 폐쇄가 되면서 실링으로 나머지 닫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죠. 자, 이런 전체적인 공정 설비 내용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작업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재가열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연료는 좀 더 가열이 돼서 색깔이 조금 변경이 됐죠. 그리고 완성된 연료는 밖으로 꺼내지고 그다음에 아직 미완성된 부분은 다시 들어가서 재가열이 이루어지는 형상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네, 이 형상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이 형상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델 전체적으로 한 바퀴 회전, 몇 바퀴 회전을 하면서 전체적인 영상을 좀 구성을 했었고요. 총 7개의 설비로 이루어진 어셈블리 내용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몇 부분 편집을 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히 좀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뒷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 지금 회전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제 연료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메테리얼 피딩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연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솔리덕스 컴포저장에서 이렇게 화살표 형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연료가 처음에 주입이 되게 되면은 하단부에 여기 탱크 쪽에 그대로 적재가 되면서 쌓이는 형상을 안쪽에 있는 그 숨겨진 형상들을 따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고요. 탱크 쪽에 적재된 연료는 파이프를 타고 그대로 또 밑으로 흐르게 되겠죠. 밑으로 흐른 연료는 다시 하단부에 그대로 또 적재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하단부 이 부분을 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리드웍스에서 기능적으로 쉘이라는 기능이 있긴 하죠. 이 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연료가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 쌓인 연료는 위쪽에서 그대로 기계가 내려와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가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전시회 때나 다른 고객들을 소개를 했을 때 실제 축소판을 가지고 놓고 설명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전시회 때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약 이틀에 한 바퀴 정도 돈다고 해요. 이틀에 한 바퀴 정도 돌면서 얘가 가열이 굳지 않게 가열을 계속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가열하다가 굳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굳는 부분은 지게차로 직접 운전해서 굳는 부분을 이렇게 툭툭 쳐내면서 떼어내는 부분들을 추가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한 거고요. 자, 그럼 가열이 되고 있는 연료는 밖으로 어떻게 빼느냐? 지금 이 태핑 머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태핑 머신 일단 그 쉘 중앙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게 되고요. 이게 아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구멍이 막히지 않게 다시 재가공을 한 다음에 그러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안쪽엔 연료가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새어나온 연료는 이제 그대로 사용될 연료가 되겠고요. 이 뚫린 구멍은 다시 막아주는 작업을 진행이 되겠죠. 다시 태핑 머신을 통해서 진흙이나 점토 이런 부분을 통해 다시 구멍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연료는 이렇게 다시 지게차로 끌어내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전시회 때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한 달 정도를 통해서 저희가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 동영상을 프로젝트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 사례는 대성 GT라는 저희 고객사인데 이 고객사는 올해 2013년도에 솔리드웍스와 솔리덕스 컴포저를 한 번에 도입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실제 제품이고요. 글라인더라고 해서 이제 깎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1년에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에 전시회를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5회에서 7회 정도 전시회를 나가고 계셨는데요. 전시회 때 이 글라인더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제품을 갖다 놓고 깎기에도 상당히 소음도 심하고 공간적인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통해서 솔리덕스 컴포저를 작업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영상입니다. 대성지트에서 사용되는 나오는 그 글라인더를 가지고 실제 제품을 깎는 영상인데요. 얘가 아직 이 부분은 완성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이 대성지트라는 고객사에게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전시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시각적인 것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영상으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터치 패널이 되는 그 모니터인데요. 그 CAD2를 보시면은 뷰어 역할을 하는 그 무료 프로그램 무조건 있죠. 2D 에딧 그 2D CAD도 마찬가지고요. 3D CAD도 마찬가지고요. 솔리덕스 컴포저도 마찬가지로 뷰어 역할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만 하시게 되시면은 액티브엑스 방식으로 간단히 내가 솔리덕스 컴포저에서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터치를 통해서 그 슬레이트 PC 이런 거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내가 이미지 링크를 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의 이미지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지금처럼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대로 뷰 회전, 줌인, 줌아웃까지 이런 식으로 솔리덕스 컴포저 환경을 통해서 그대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에 많이 나가시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으로 제안을 드려서 현재는 좀 이쪽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두 번째 동영상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이 매뉴얼 HTML 문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고객사고요. 한전 원자력 연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 원자력 연료에서 나오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간단한 장비도 아니고 상당히 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면은 이동하는 거, 수송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위험한 장비다 보니까는 교육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조금 리소스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작업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전 원자력 연료의 핵 연료 서비스부에서는 솔리덕스 2카피,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2카피, 그다음에 솔리덕스 컴포저 1카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밑에 말씀하신 게 요청 사항입니다. 중국 진산이라는 곳에 발전소 서비스 장비를 수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매뉴얼을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한 장비다 보니까는 장비 설치 전에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또한 추가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방적으로 그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중국 사람들도 솔직히 좀 대화 나누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솔리덕스 컴포저로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까지 적용한 상태고요. 도전 과제가 이렇습니다. 현재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제조를 하고 중국 쪽으로 수출해서 수송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설치 준비를 해야 되면서 안전교육까지 진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 끝나면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설치를 했으면 한번 시운전을 해봐야겠죠. 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전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장비 시험 실제로 가서 뭐 수송하고 설치 준비를 하고 교육 준비를 하고 하시다 보니까는 교육 시간도 부족하고 전달력도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막히게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교육 부분도 이런 2D 문서 매뉴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 오류가 생기고 불량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실제 설치하는 장비 그 사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 일단 제조 부분은 솔리덕스 설계를 하죠. 설계한 데이터를 수송부터 시운전까지 솔리덕스 컴포저 상으로 HTML 온라인 상으로 이 매뉴얼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 그 솔리덕스에서 작업한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솔리덕스 컴포저로 가지고 왔고요. 그대로 HTML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한 웹상으로 확인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냈고요. 웹 디자인 작업을 거쳐서 현전 원자력 연료 웹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4명, 지금 화면 보이죠? 저희 엔지니어 1명, 그 다음에 한전 원자력 연료의 담당 2명, 그 다음에 웹페이지, 웹 디자인을 하는 그 디자이너 1명 해가지고 총 4명이 투입이 되었고요. 제작 기간은 약 1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뭐 처음에 솔리덕스 컴포저를 구매를 하시면서 이 매뉴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같이 교육과 같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의 이미지가 실제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웹페이지 상에 솔리덕스 컴포저 플레이어를 입혀서 직접 구동이 되고 하는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간단히 이 내용은 링크를 걸어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소스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 PC에서 굳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소스를 웹페이지 쪽에 게재를 하게 되면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해외 지방지사 어느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솔리덕스 컴포저로 작업한 내용이고요. 간단히 이미지 링크를 통해서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로 그대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이런 벡터 이미지 버튼을 통해서도 다음 뷰, 아니면 이전 뷰, 아니면 제일 첫 번째 마지막 뷰 이런 부분으로 그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설치 매뉴얼, 그 다음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다른 외국인이어도 실제 이런 영상들을 보고도 쉽게 대화가 통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뭐 2D 문서 매뉴얼, 그 다음에 간단한 3D 동영상,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게시 가능한 HTML 문서까지 총 3가지 예시를 들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이나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뭐 세션 끝나고 저한테 뭐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직원분들 있으니까는 그 여쭤보시면은 제가 뭐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솔리너스 컴포저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